자, 이번에는 2012년 사회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해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잔디 위에 설탕이나 소금 등을 묻혀서, 그럼 이것은 리밍 또는 프로스팅이라고 우리가 하죠. 글라스에 사람의 입이 닿는 그 테두리를 우리가 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묻히는 행위를 자, 이렇게 리밍이라고 합니다. 리밍 또는 프로스팅. 그래서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보인다 그래서 프로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칵테일은 설탕 리밍하는 키스 오브 파이어, 소금 리밍하는 마가리따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혼성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증류주 또는 주정에다가 초급 목피 그리고 당분 같은 것을 첨가시켜서 만드는 그런 술이 되겠죠. 자, 3번 용량.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용량 단위들 좀 외워두시면 되겠고, 물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1온스와 관련된 용량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포도 품종이죠. 그래서 적포도이냐, 청포도이냐, 레드 와인용 포도냐, 화이트 와인용 포도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평소에 드시는 분 같으면 그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고, 또 블랑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청포도, 따라서 무조건 화이트 와인이다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쉽겠고, 평소에 와인을 드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사실 우리가 꼭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좀 패스를 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와인의 용량 중 1.5리터 사이즈는 와인 한 병은 일반적으로 750ml가 되겠습니다. 그 2배가 되는 2병 사이즈인 1.5리터를 우리가 매그넘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커피의 3대 원종. 그러면 역시 아라비카종, 로부스타종, 리베리카종, 이렇게 해서 커피의 3대 원종을 묻는 문제, 원산지까지 해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성주의 제조 방법, 증류법, 에센스법, 용화법, 침출법,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증류법, 침출법, 그리고 에센스법, 용화법, 이 네 가지가 아닌 샤르마 방식. 자, 샤르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때 샴페인 방식이 있고 또 샤르마 방식이 있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한꺼번에 2차 발효를 시켜서 스파클링한 와인을 만든 다음에 병에만 따로 나눠서 담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을 보시면 깁슨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지요. 믹싱 글라스와 스트레이너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칵테일 마티니 맨하탄, 깁슨, 롬로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법이 쉐이킹이 아니라 스터가 되죠. 스터 또는 우리가 이렇게 스터 또는 스터링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믹싱 글라스와 스트레이너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보시면 이거는 당화 과정에 필요한 것은, 자, 당화 과정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당화 요소가 필요하겠죠. 당화 요소 또는 우리가 전분 분해 요소라고 합니다. 자, 효소와 효모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다르죠. 효모는 미생물이고 효소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보드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사탕수수가 원료인 것은 롬이었죠. 자, 그래서 사탕수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뜨거운 칵테일은 아이리시 커피, 뜨거운 칵테일은 아이리시 커피, 핫토디, 뱅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포트와인, 포르투갈의 주정 강화 와인인 포트와인. 자, 이 포트와인은 포르투갈산 강화주면서 대표적인 식후주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식후주. 스페인의 드라이 쉐리는 대표적인 식전주였죠. 어페리티프였습니다. 이 포트와인, 포르투갈의 포트와인은 대표적인 식후주가 되겠습니다. 알코올성 음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자, 쭉 보시면 깔루아, 티아 마리아, 보드카, 아니세트 보시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은 혼성주 리큐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보드카만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이 보드카만 증류주. 자, 보드카만 증류주가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혼성주, 즉 리큐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레나딘 시럽. 그레나딘 시럽은 빨간색의 석류 시럽입니다. 그래서 그레나딘 시럽이 필요한 칵테일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 레시피 문제죠. 그래서 뭐 정답은 바카드입니다만.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스파클링 와인 그러면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샴페인, 쌍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샴페인, 그리고 그 외에 뭐 크레망이라든지 뱅무세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젝트, 이탈리아의 스푸만테, 스페인의 까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뱅두 나뚜렐이라는 것은 프랑스 남부 지역의 주정 강화 와인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 용량을 묻는 문제가 있고, 자, 글라스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레시피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맨하탄은 칵테일 글라스가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맨하탄은 스터라는 기법, 그래서 믹싱 글라스와 스트레이너를 사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계 4대 위스키.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세계 4대 위스키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지는 스카치 위스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아메리칸 위스키,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 커네디안 위스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아이리시 위스키, 가장 먼저 위스키가 만들어진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커네디안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 이 네 가지가 세계 4대산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위스키는 자, 세계 5대산 위스키, 세계 5대산 위스키에 들어갑니다. 자, 27번을 보시면 리큐르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혼성주를 묻는 문제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한 신에게 바친다라는 DOM이죠. 데어 옵티모 맥시모가 있는 게 바로 베네딕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칵테일을 묻는 문제인데, 데킬라에 오렌지 주스를 배합한 후 붉은색 시럽, 이게 그레나딘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붉은색 시럽이 그레나딘입니다. 그래서 데킬라, 오렌지 주스, 그레나딘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멕시코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데킬라 선라이즈라는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이 칵테일은 1960년대에 멕시코에서 만들어졌고, 1972년도 당대에 아주 유명한 그룹인 롤링스톤즈가 멕시코 공연을 왔을 때 공연을 마치고 그룹의 리더였던 믹 제거가 먹고 반했다는 그런 칵테일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아주 유명했던 칵테일이죠. 데킬라 선라이즈라는 영화도 나왔고, 데킬라 선라이즈라는 그런 노래도 나왔습니다. 자, 29번처럼 다음 중 버번 위스키는 다음 중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외워두시면 되겠고, 세계 4대산 위스키가 뭐다? 일단 아이리시, 스카치, 아메리칸, 캐나디안, 요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음 중 버번 위스키인 것은, 다음 중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스카치 위스키가 일단 많기 때문에 아이리시, 아메리칸, 캐나디안, 커네디안,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위스키를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30번은 물과 이산화탄소, 물과 탄산가스만 들어있는 게 바로 탄산수, 소다워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립, 선출. 자, 이건 아주 중요하죠. 선립, 선출. 이게 바로 first in, first out. FIF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술은 바로 맥주가 되겠죠. 선립, 선출 그러면 FIFO, first in, first out. 즉,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출고시킨다, 판매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선립, 선출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류가 바로 맥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first in, first out. 자, 34번을 보시면 바 집기 비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 넌맥이라는 것은 육두구나무 열매로 만든 향신료죠. 35번은 적정 재고, 파스톡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런트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 그러면 고객이 앉는 프런트바, 그리고 바텐더들이 작업하는 작업대인 언더바, 그리고 뒤에 술을 진열하고 있는 백바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번,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술과 잔을 전시하는 기능, 이게 바로 백바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백바라는 것이 그 바의 어떻게 보면 컨셉, 철학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39번 또 롬로이가 나왔습니다. 마티니, 맨하탄, 깁슨, 롬로이 네 가지는 대표적인 스터로 만드는 칵테일이죠. 그래서 믹싱 글라스와 스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자, 하우스 브랜드. 이것도 자주 등장합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콜 브랜드라는 겁니다. 콜, 지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토닉을 주문하실 때 봄베이 사파이어 진 써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콜 브랜드가 되겠고, 그냥 진토닉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가게에서 사용하는 가게를 대표하는 그런 베이스가 바로
하우스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예를 들어서 진토닉이면 봄베이 사파이어 진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탱커레이 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레시피라는 것은 스탠다드 레시피를 왜 지켜야 되느냐. 사람이 바뀌어도 레시피가 변하면, 맛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오든지 똑같은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스탠다드 레시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2번도 기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구 설명이 쭉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기구를 묻는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몬이나 과일 등의 간식, 으깰 때 쓰는 목재로 된 칵테일 기구, 저 기구를 바로 우리가 머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들링이라는 기법이죠. 조직영사 실기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모히또 같은 걸 만들 때 으깨게 되겠죠. 그럴 때 과일이나 또는 허브 같은 걸 으깰 때 쓰는 기구가 바로 머들러입니다. 자, 43번 와인 보관에 대한 문제는 항상 등장을 합니다. 와인은 이퀄 박쥐, 동굴 속의 박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굴 속이 어떻죠? 어둡고 서늘하고 축축하죠. 그런 곳을 좋아한다. 와인은 좋아한다. 그래서 햇볕 싫어합니다. 자, 44번 바텐더의 수칙. 바텐더의 수칙 보시면 레시피에 의한 재료와 양을 사용한다. 영업 중 바에서 재고조사를 한다. 이 재고조사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이 재고조사, 즉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것은 항상 영업이 끝난 후에 바텐더가 하게 됩니다. 자, 46번을 보실까요? 음료가 든 잔을 서비스할 때 틀린 것은 트레이를 사용한다, 스템을 잡는다, 코스터 사용한다. 다 맞죠. 림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이 닿는 테두리입니다. 거기에는 손이 가면 안 되겠죠. 저는 48번 맥주의 관리 방법을 보시면 옳은 것은입니다. 자, 옳은 것은 쭉 보시면 습도 자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장기간 당연히 이 맥주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맥주는 도수가 보통 4% 정도이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가 맞겠습니다. 마지막 5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텐더가 지켜야 할 바에서의 예의로 올바른 것은 정중하게 손님을 환대하며 고객이 기분이 좋도록 리서비스를 한다. 자주 오시는 손님에게는 오랜 시간 이야기한다. 자주 오시는 손님이거나 단골이거나 처음 오시는 분이거나 동일하게 대해야 되겠죠. 세컨드 오더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강요하시면 안 되겠죠. 고가의 품목을 적극 추천한다. 자, 이것 또한 고객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읽어보시고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